여기 들어가 봅시다. 핫트릭스 느낌? Excuse me, may I ask where can we find some diary notebook? Just in that corner of the store. Okay, thank you so much. 이 전날. 여기 봐. 어째 딱 2개 넣었네? 이걸 살지? 해봐, 여긴 되게 많다. 이게 뭐 새로 나온 뮤트 컬러라고 하던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예쁜 핑크가 아니다. 핑크? 이거는 약간 풀색?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또 모르겠는데 베이지는 아니고 이거 청록색. 이 색도 예쁜데 질릴 것 같아요. 그리고 체리색. 얘는 군청색, 보라색, 하늘색. 이건 좀 더 쨍한, 제가 좋아하는 신한 스튜어트가 좋아하는 색인데 질릴 것 같아서. 이 밑에도 있는데 이거는 도트가 아니고, 우와, 뮤직노트도 있다. 로이텀이 엄청 비싸겠지? 와, 원래 34불. 대박 사건. 아무튼 고민 이렇게 했어요. 얘를 살까 아니면 얘를 사도 꾸밀까 했는데 이렇게 빛 밑에서 거의 검정 같죠? 근데 실제로 잘 보면 남색이 좀 더 튀는 보라색을 사기로 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보라색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보라색 뭐 하면 진짜 싫어했는데 뭐 하하 사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땡튼매트가 한트 되어 있잖아요. 얘네가 지금 한정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출시된 애들. 그래서 좀 디자인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 디테일스 마크 all difference 적혀 있는데 얘는 땡켄메테어 한트 적혀 있고 schreiben mit der Hand ist denken auf Papier.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이게 이 색이 나쁘진 않은데 약간 이렇게 보면 예쁜 것 같은데 얘만 보면 또 좀 아쉽고. 이거 특이하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색은 아니고. 핑크를 살까? 녹차랑 핑크도 고민하고 돌아왔는데 핑크가 사라졌어. 다 나갔나 봐. 그러면 저는 핑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 마지막 남은 하나 이런 느낌으로 때문에 사게 되는 거지. 하고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여기 근처에 사라인톰이라고 약간 케이팝 물건들 팔고 이런 데가 있대요. 한번 거기 가보려고요. 당기시오. Hi, how are you? Good, how are you? 그러면 테이프를 좀 사야 되는데 하나 1.9 사지. 차가 있는데요. 룸메들이랑 나눠 가져야지. 차 필요한 사람. 그리고 스티커 같은 거 예쁜 거 없나? 스티커. 이런 스티커도 이런 얘네는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스티커를 좋아하더라. 저는 이런 거 글 쓰는데 너무 거슬려서 싫어하거든요. 이런 구슬 큐빅 스티커 반짝반짝 손톱에도 엄청 대박 큰 거 붙이고. 이거 얼마야? 마스킹 테이프. 근데 솔직히 막 실용성이 뛰어난 스티커는 없네요. 걔는 돈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사겠습니다. 다 산다, 다 사. 난리 났다. 얘는 38살.
와 진짜 비싸다. 10만 원이래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싸? 7불. 이거 괜찮다. 와, 그 41분인데 21불로 세일한다. 이거 살까? 톰보가 일본 거라고 해서 안 살 거고요. 네, 제가 듣기에 이게 일본 거라고 들었거든요. 오! 아니네? 베트남이네? 아닌데? 왜 다 엉망을 고쳐있지? 회색. 뭐야, 왜 보라색 고쳐있어? 아, 정말. 파랑은 마테를 찾았는데요. 여기서는 워시테이프라고 부르고요. 문제는 너무 비싸요. 가격 보시면 저기 뭐 많이 들긴 했지만 3개 든 거 8불. 이거 3만 원 가까이요. 왜냐면 세금이 붙으니까. 예쁘긴 하지만 너무 비싸다. 이거를 24점? 몇불에 샀어요. 거의 25불 안 되겠고 뜯어야지. 아이고. 이 다이어리는 워홀을 시작한 2019년 6월부터 쓴 블랙 저널이에요. 여기에 2020년 다이어리를 꾸밀 계획을 간단히 적어놨어요. 오리슬 로이텀 다이어리예요. 지난 4일 인디고에서 27.12달러를 주고 구매했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라벨지와 구매 감사 편지인데요. 라벨지를 이렇게 표지에 붙여서 어떤 다이어리인지를 적어두면 되는데 전 한 번도 쓴 적은 없어요. 자, 이렇게 안내를 보시면 제가 아까 카페에서 미리 샤프로 스케치해둔 것들이 있어요. 첫 표지는 그냥 깔끔하게 2020만 스테줄러 펜으로 적어봤어요. 표지 뒤에는 2020년 전체 달력으로 꾸밀 거예요. 잘 안 보는 페이지긴 하지만 그래도 연간 달력이 없으면 좀 아쉽더라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적어주고 각 달에는 생일이나 특별한 일정을 밑에 따로 적어줄 거예요. 1년 행사나 중요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아요. 형광펜으로 줄을 그은 뒤에는 위에 요일을 적어줄 거예요. 12월 1월 2일은 겨울이라서 하늘색, 3월, 4월, 5월은 봄이니까 개나리색, 6월, 7월, 8월은 여름이니까 진초록, 9월, 10월, 11월은 가을이라 갈색으로 체크를 해봤어요. 요일은 영어 첫 글자 대신에 한글 초성을 적어줬어요. 매번 영어로 표기하다가 조금 색다르게 하고 싶어서 작년 말부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도 올해 처음 해보는 거예요. 어떤 칼럼을 읽었는데 세이빙고라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한 해 목표를 빙고판에 적어두면 성취할 때마다 체크하는 재미도 있고 친구랑 내기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도 빙고판에 제 목표를 적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빙고판을 채우면서 올 한 해 더 성장했으면 하는 의미로 나무의 느낌을 살려 꾸며봤어요. 여기부터는 빙고에 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일들을 체크하는 곳인데요. 헤비 트래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토론토는 도시 곳곳에 야외 링크장이 되게 많고 이게 3월 초까지는 개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3월까지 제가 몇 번 연습을 하러 가는지 체크하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김연아 선수의 경기 장면 사진을 따라 그린 거예요. 오른쪽에는 또 다른 목표인 헬스 3개월 가기를 체크하기 위한 페이지예요. 헬스장을 등록하는 날부터 3개월 달력을 적고 몇 번 갔는지를 체크할 거예요.
여기는 제가 공부한 테드 영상 제목을 적는 장이에요. 드라마나 영화 섀도잉은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쉽게 지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테드 영상으로 영어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1월 한 달간 실천하고 공부법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제가 교환학생 갔을 때 거기서 만난 오스트리아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인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말하기도 공부가 되고 쓰는 것도 공부가 되고 단어 공부도 되고 듣기 공부까지 되다 보니까 꽤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달 해보고 어떻게 좀 더 확실히 도움이 되는지 어떤 점이 좋은지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기는 제가 올 한 해 읽은 책 제목을 적어두려고 해요. 원래 여기 윗부분에다가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효로 유명한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를 한자로 적어두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그냥 포기하고 비워뒀어요. 그리고 여기에 책 그려지는 개수가 제가 목표한 20권보다는 훨씬 많이 적혀 있어요. 이게 뭔가 의도를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생각보다 여기 공간이 넓어가지고 20권을 그려서는 공간이 안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책을 더 그려놓고 화분도 그려놓고 이렇게 공간을 채워봤어요. 여기는 제가 1년간 든 적금을 시각화해 두는 페이지예요. 제목 마이 어카운트 고는 올해 제가 들은 첫 노래 NCT 127의 레귤러 영화 버전에 나오는 가사예요. 밑에 그림은 영화 클라우스에서 주인공 제스퍼가 목표 편지 개수를 적어둔 데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밑부분에는 적금 은행과 적금 금액을 적어놨고요. 윗부분에는 만기일과 만기 금액을 적어놨어요. 여기는 6개월치 달력을 적어뒀는데요. 6개월간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횟수, 주기, 영상 주제를 한눈에 보기 위한 페이지예요. 그래서 제목은 유튜브 로그라고 정했어요. 자, 여러분 드디어 1월 월간 페이지예요. 사실 저는 이렇게 달력처럼 그려놓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월간 부분은 그냥 대충 적고 무드 트래커나 헤비 트래커 같은 것만 적어두고 위클리 부분에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쓰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사실 2페이지에다가 일주일치를 적어 놓으면 일주일의 주간 스케줄이 잘 보여서 일정을 파악하기엔 되게 용이하기는 한데 아무래도 아예 일정이 없거나 아무것도 쓰지 않는 날들이 너무 빈칸으로 남다 보니까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달력 부분에다가 미리 제 스케줄을 다 써두고 그 다음에 주간 부분은 하루하루 데일리처럼 써내려가는 방식으로 바꿔보려고 해요. 그리고 1월 한 달 동안 이렇게 해보고 이 방식이 생각보다 잘 맞지 않는다 하면 예전의 방식으로 2월부터 돌아가면 되니까 크게 부담은 없어요. 이렇게 제 스타일에 맞춰서 다이어리의 구성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블랙 저널의 장점이에요. 자, 그럼 그동안 꾸민 걸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럼 이제 꾸미고 하는 건 다 했으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하루의 일정을 정리를 해야겠죠? 오늘 이제 눈 뜨고 일어나서 제가 할 일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뭐 특별한 일은 없어요. 이렇게 처음으로 영상에 목소리를 입혀가지고 올리는 브이로그가 끝이 났습니다. 이게 맨날 주간 스케줄을 쓰다가 바꾸다 보니 조금 불편하기는 한데 금세 적응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